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생존에 어려움을 느껴지는 기간이 찾아올 수가 있죠. 비상시에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요. 간병인 지원 보험 제대로 가입하는 방법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오늘 강의 시간에 주목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테마플랜 ABC에서는 오늘은 질병 후유 장애를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또 분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든든한 힘이 되는 보험 준비 확실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험에 대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두 가지 전화번호를 통해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A 강의 시간인데요. 입원하면 꼭 필요한 간병인 지원 보험, 오늘 제대로 가입하는 방법 소개를 해드립니다. 입원만 하면 이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정훈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입원을 하게 되면 가장 절실한 그리고 그 필요성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간병인 지원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병인 지원 보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병인 지원 현물 보험은 우선 상해나 질병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 첫날부터 간병인이 제공되는 보험이 간병인 지원 현물 보험입니다. 따라서 첫날부터 내가 간병인을 받겠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을 하면 이 보험 가입자분은 간병인을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간병인 현물 지원 경우에는 공동 간병인이 아닌 전문 간병인이 1대1로 24시간 간병을 해줍니다. 일부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 간병인이 아닌 나만을 위한 전문 간병인이 1대1로 서비스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간병인 서비스를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입원 일당으로 현금으로 대체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은 가입할 때 내가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중에 어떤 걸로 받겠다라는 걸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첫 번째 간병인을 쓰는 경우에는 식사 보조나 말벗입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가족이 함께 간호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경제활동이나 이런 여건들 때문에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이 간병인이 식사 보조나 말벗이 돼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혼자서 거동을 못한다든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때 이 간병인을 사용을 해서 그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세 번째는 이 간병인을 쓰는 이유는 기저귀 케어라든지 또는 재활 보조, 옆자리에서 끊임없이 치료 보조를 하는
누군가가 필요할 때 간병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경우가 이 네 번째일 건데요. 네, 중증 환자 또는 응급 환자인 경우에 아주 한시라도 논을 떼어놓으면 안 될 것이고 밀도 있는 환자 돌봄이 필요할 때 이 간병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런 간병인을 사용하게 됐을 때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네, 일반 환자인 경우 네, 수술하고 입원을 하고 있는데 거동은 가능하지만 식사라든지 또는 잔심부름과 같은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일반 환자의 간병인 사용료는 24시간당 보통 8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잦은 간병인 교체나 정신장애 또는 야간 수면 불안증 같은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그때 시간의 수당이 시간당 6,000원 정도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이거는 일반 환자인 경우고요. 중증 환자인 경우죠.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뭐 석션을 한다든지 사지마비라든지 치매라든지 또는 선망으로 인한 거동 불편 또 기저귀 케어가 필요한 경우 이런 중증 환자는 24시간당 9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수당은 시간당 6,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요. 특히 이제 중증 환자부터는 환자 상태가 실제 상태하고 다른 경우에 추가적인 부담을 더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감염 환자입니다. 감염 환자인 경우에 간병인을 쓰게 되면 보통 24시간당 10만 원이고요. 시간에 초과가 됐을 때 6,000원 정도 추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자, 하루 24시간당 평균 8에서 10만 원 정도의 간병인 비용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고요. 한 달로 생각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간병인 보험이 필요한데 간병인이 직접 나오는 보험이 있으면 좋겠죠.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간병비 인건비입니다. 2013년도 자료에 따르면 한 달에 평균 간병비가 21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13년도고요. 이러한 간병인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무려 6.9%나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10만 원 했던 것이 2013년에 지금은 올라서 평균 지금은 한 달에 간병인을 쓰게 되면 한 달 간병비가 얼마나 될까요?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웬만한 직장 급여 소득자의 한 달 월급이 간병비로 다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병비 지원 보험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혹시 아파서 또는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면 누가 날 간병해 줄까? 배우자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자녀들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간병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뜻 쓰지 못하는 이유는 비용 문제죠. 이럴 때 간병인 지원 보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년층의 33.1%가 부모 봉양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간병이라고 했답니다.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이 아닌 일주일 한 달을 계속 간병이 길어질 때 간병을 하는 가족조차도 지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간병비 인건비가 실손보험에서는 보상이 제외된다는 겁니다. 100% 다 간병비 인건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따라서 이런 간병비 지원 보험이 없다면 내 비용을 100% 다 내야 된다는 점이 간병비 지원 보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간병비 지원 보험을 가입하면 전문 간병인이 1대1로 24시간 간병을 해줍니다. 공동 간병인이 아니고 나만을 위한 간병인이 1대1로 지원된다는 겁니다. 또한 한 번의 사고로 최대 180일, 6개월 동안 간병인이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입원하면 180일 보장이 되고요.
계속해서 입원했을 경우에는 180일은 제외됐다가 180일이 경과되면 다시 또 180일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을 입원한다 그러면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 그랬죠? 6개월이면 네. 얼마일까요? 네. 1,80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간병인 지원보험을 들면 한 달에 3만 원 정도로 1,800만 원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에 보험료 해봐야 36만 원인데 1,80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간병비 지원보험은 입원만 하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증, 암 환자, 뇌졸중, 치매뿐만이 아니고요. 작은 상해, 즉 골절을 당했다든지 작은 질병, 감기로 입원 시에도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고 꼭 준비하셔야 되는 보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3대 질환으로 내가 진단비가 있어요. 그래서 암 진단비도 받고 뇌 진단비도 받고 심장 진단비도 받았는데 한 달에 간병비가 300만 원씩 6개월이면 1,800만 원이 드는데 이 중대 질환의 진단비를 받아서 간병비로 다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3대 질환의 진단비 보험이 있는 분들은 진단비를 지킬 수 있는 보험이 바로 간병인 지원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간병인 지원 현물 보험을 드시면요. 주말에도 간병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서비스는 이제 시간제 계산을 하는데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5일 동안 입원을 합니다. 이번 1일차 오전 10시에 간병인을 신청해서 5일차 10시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간병인을 썼다 그러면 5일 동안 간병인을 쓴 건데요. 간병인 지원 현물보험에서는 이걸 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4일 사용한 게 됩니다. 입원은 5일을 했는데 4일을 썼으니까 나머지 1일에 대해서는 입원 일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인 게 간병인 지원 현물보험입니다. 또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입원식뿐만 아니라요. 한방병원, 요양병원까지도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치매가 걸려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도 이 보험이 있다면 간병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보험사 건데요. A사, B사, C사 모두 20년 또는 20년 납인데요. 가장 저렴한 곳은 A사 보험입니다. 최저 보험료가 2만 원이고요. C사도 2만 원. B사는 최저 보험료가 3만 원입니다. 근데 간병인 보험 자체의 보험료를 보면 A사 같은 경우는 40세가 7,200원, 50세가 만 원, 55세가 12,000원, 60세가 14,000원이면 되는데 최저 보험료 때문에 2만 원이면 혜택을 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B사 같은 경우는 3만 원이고요. C사는 2만 원인데 또 동일한 2만 원이라도 절대 보험료가 적은 A사를 가입하시면 추가적인 보장 혜택을 더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A사 보험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간병인 선물 지원 보험은요. 65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A사하고 B사가 가능하고요. C사에는 65세는 안 됩니다. 60세까지만 가입이 되고요. A사 같은 경우는 최저 보험료가 4만 원이고 B사는 3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망 연계 같은 것들을 연계를 해보면 A사가 훨씬 저렴하게 65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간병인 지원 보험은 60세까지 했을 때 방문 진단이 추가되는데요. 이 부분을 A사 보험은 연계 없이도 가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간병인 현물 지원 보험, 입원하면 간병인이 현장에 갑니다. 입원 첫날부터 가능하고요.
골절부터 감기, 교통사고, 3대 질환, 그다음에 치매로 입원했을 경우에도 간병인이 제공이 됩니다. 월 3만 원 정도 보험료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예, 한 번의 사고로 180일까지 지원이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달에 간병비가 평균 300만 원을 봤을 때 1,800만 원의 혜택이고요. 5년을 놓고 보면 총 9천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간병인 현물 지원 보험입니다. 무엇보다도 실손보험이 있더라도 간병인 인건비는 보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00% 본인 부담인 이 간병인에 대해서 간병인 지원 현물보험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요, 간병인 지원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입원만 하면 간병인이 직접 찾아오는 서비스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치매나 골절 그리고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기에만 걸려도 입원만 하면 이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달 평균 간병비가 한 사람당 한 3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비싼 간병비를 감안을 했을 때 매달 3만 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는 게 이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최근에 최저 보험료도 좀 낮아져서 3만 원에서 2만 원대로 최저 보험료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정훈 전문가님께 몇 가지 대표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간병비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오늘 소개해 주신 간병인 지원 현물 보험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네,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간병비 보험하고 오늘 말씀드린 간병인 지원 현물 보험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병비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치매라든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서 정부기관으로부터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받아야만 간병인을 신청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오늘 말씀드린 간병인 현물 지원 보험은요, 골절이나 감기 같은 걸로 입원만 해도, 입원 조건만 해당이 된다면 어떤 사고나 질병의 경중에 상관없이 간병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름만 들으면 비슷한데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병비 보험보다는 오늘 소개해드린 간병인 지원보험이 훨씬 더 보장받기도 쉽다고 하니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간병인 현물 지원보험이 갱신형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 100세까지 보험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갱신되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네, 이제 갱신형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는데 간병인 현물 지원보험은 가장 기본 계약인 상해 사망 100만 원에 간병인 특약만 추가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크게 늘지 않습니다. 40대 중반 남자인 경우 보통 월 15,000원 정도의 보험료 발생이 되는데 이게 3년 뒤에 갱신했을 때는 최초 갱신 전 보험료의 10에서 15% 수준만 인상이 되는, 그래서 15,000원이었다면 한 17,000원 정도만 3년 뒤에 부담을 하시게 되고요. 7번째 갱신인 경우를 살펴보면 가입일로부터 한 22년 경과 시점인데 28,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20년이 지난 시점에는 최초 보험료의 2배 정도인데 물가 상승률이나 화폐 가치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큰 부담으로 오는 갱신 보험료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보험료 부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보험료가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3년이 지나면 10에서 15% 그러니까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만 오르니까 생각보다 큰 부담은 아니시라고 하고요. 간병비가 매달 좀 300만 원 정도 크게 든다고 하니까 이와 대비를 했을 때에는 훨씬 저렴하게 챙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현정훈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요. 간병인 지원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렸고요. 나이가 드신 우리 부모님의 간병을 위해서라도 준비를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감기만 걸려도 돌봐줄 수 없을 때 이 간병인 지원 서비스 이용을 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가족의 비상 언제든지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 주제는 바로 질병 후유 장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계신데 오늘은 현정훈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요, 이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요,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이 질병 후유 장애 보험이 참 효자 노릇을 한다. 이런 네. 말씀 많이들 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이게 왜 좋은 건지 좀 알아보고요. 어떤 네. 상품들이 있는지 추천해 주시고 특징 짚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질병 후유장애라고 하는 것은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질병 후유장애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전문의가 자격을 가지신 분이 후유장애 지급률을 판정을 하게 되고요. 그 지급률에 따라서 가입금액 곱하기 지급률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후유장애라고 한다면 이제 인공관절, 무릎에 노화를 또는 어르신들 인공관절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하시는 경우에 후유장애율이 한 30% 정도 나오시거든요. 예. 이게 이제 대표적인 질병 후유장애이고요. 그다음 치매로 예를 들어서 중등도 치매로 CDR 척도 2점 정도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약 40% 정도의 질병 후유장애 지급률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뭐 허리 디스크로 인한 부분으로 한 10에서 20% 장애율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과 같은 거로 장기를 절제했을 때는 뭐 40에서 75%, 또 혈액 투석 같은 경우는 75% 정도의 장애 지급률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뭐 노화로 인한 청력 장애라든지 아니면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도 5에서 10% 정도의 장애 지급률이 나오는 게 대표적인 후유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인공관절이나 치매 그리고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살면서 네. 누구나 한 번씩 겪을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은데 네네. 이런 부분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후유장애 그러면 그건 선천적인 거 아닐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유장애의 원인을 살펴보면 전체의 약 90%가 후천적인 원인입니다. 선천적인 건 한 5% 이내고요. 보통 후천적 사고로 인한 게 한 34%, 질병으로 인한 게 한 55%. 특히나 이제 질병이 사고보다 더 많다는 점에서 우리는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보면 우리가 질병 후유 장애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진단비 보험이거든요. 뭐 암진단비 보험, 뇌졸중이나 뇌혈관 그렇죠. 진단비 예. 보험 또는 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보험을 얘기하시는데 이러한 진단비 보험들은 최초 1회 한 번 지급되고 끝납니다. 근데 질병 후유 장애는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계속해서 반복이요? 100% 오. 지급률이 나올 때까지 예.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장이 되고요. 또 하나 추가 합산해서 또 보장이 됩니다. 한 번의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 부위 2군데 이상이 장애가 나온다면 합산해서 준다는 점도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신체 19개 부위, 장기 21개 전체를 모두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질병 후유 장애 5천만 원을 가입했는데 인공관절을 한쪽을 만약에 내가 시술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30% 장애 지급률이니까 5천만 원의 30%인 1,500만 원을 받게 되고요. 여기에 다른 한쪽을 또 인공관절 한다면 추가로 1,5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질병 후유 장애다. 이렇게 엄청 말씀드릴 수 크네요.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질병이 여러 개 이제 시간차를 두고 올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인데 당뇨병으로 인해서 한쪽 눈이 실명됐다 그러면 50% 장애 지급률이 나와서 5천만 원을 만약에 가입했다면 5천만 원의 50%인 2,500만 원을 받으실 거고요. 이후에 족부 괴사로 인해서 당뇨병으로 인한 한쪽 다리 절단을 했다 그러면 60% 장애율입니다. 그러면 5천만 원에 60%인 3천만 원을 추가로 또 받고요. 또 예. 이후에 당뇨병으로 인한 콩팥에 이상이 있어서 혈액 투석을 한다 그러면 75% 장애율이 나오니까 5천만 원에 75%인 3,750만 원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예. 다 합치면 9,250만 원. 가입 금액보다 훨씬 예. 더 많은 금액을 보장받으시는 게 질병 후유 장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쏠쏠하네요. 사실 뭐 반복 지급이 가능하고 합산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그럼 조금만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장 그렇지 금액도 않습니다.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살아가면서 이런 일은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인공관절 수술하고 그 다음에 여성인 경우에는 폐경기 이후 난소를 제거한다든지 또는 살아가면서 어깨 관절에 어떤 무리가 있어서 예를 들면 근육 파괴로 인한 장애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암이 걸려서 절제를 한다든지 했을 때 역시 질병 후유 장애가 발생이 되고 신장의 이상으로 인한 혈액 투석 시에도 마찬가지로 장애율이 나옵니다. 또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치매 발생 시에는 CDR 척도 2점인 경우에는 20%, 40% 그 후유 장애율이 나와서 100%대까지도 받을 수 있고요. 또 당뇨로 인한 합병증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율이 나오게 되면 질병 후유 장애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보험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A보험, B보험, C보험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A와 B는 이제 손해보험 상품이고요. C보험은 생명보험 상품인데 특히 A보험가는 60세까지, B보험은 무해지형이다 보니까 55세까지, C보험은 반면에 무려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예. 종신토록 보장이 된다는 점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평생 있습니다. 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반면에 이제 C는 70세까지지만 질병 후유 장애를 가입할 수 있는 가입 금액이 2천만 원으로 최고 한도가 고정되어 있고요. A보험과 B보험은 80세까지는 4천만 원 가입하고 90세까지는 1천만 원, 100세까지 500만 원이라서 실제로 보장은 80세까지는 5,500만 원, 81세에서 100세까지, 90세까지는 1,500만 원, 91세에서는 100세까지는 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는 점에서 초기의 가입 금액은 좀 크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예. 종신토록 보장받는 다는 점에서는 A사 보험, B사 보험보다는 C사 보험이 굉장히 큰 매력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한번 보시면 네. 보험료도 A사, B사 같은 경우는 3만 원대에 이제 보통 넘는다라고 보신다면 C사 보험인 경우에는 무해지에다가 55세까지는 3만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시고 60세, 65세, 70세까지도 이제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70살에도 남자분이 한 6만 원, 여성분이 4만 8천 원 조금 넘게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예.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종신토록 보장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세 가지 보험을 추천 주셨습니다. 뭐 사고로 인해 아픈 것보다 사실은 질병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아프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하셨는데, 네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복 지급이나 합산 지급이 가능한 게 이 질병 후유 장애 보험이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범위가 중요한 것 같아요. 80% 이상으로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네네. 오늘 소개해주신 세 건 모두 가장 쉽게 보장받는 3에서 100%까지의 보험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3에서 우리 100%까지.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A사, B사, C사 중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만약에 딱 한 가지 선택한다면 전문가님은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만약에 저라면 저 같은 경우는 C사 보험을 선택하겠습니다. C사 선택하셨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좀 달랐잖아요. 네네. 선택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AB 보험도 물론 좋지만 연령에 따른 보장 금액이 차등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좀 메리트를 저는 좀 덜 느끼고요. 예. C사 보험 같은 경우는 종신토록 2천만 원을 계속해서 보장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보험료도 55세까지는 3만 원 이하, 그리고 그 이후에도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C 보험을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C보험이 질병 후유 장애로 추천해 주신 세 가지 보험 중에서 일단 보험료 가장 저렴하다고 하고요. 자, 보장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A사와 B사 같은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보장 금액이 좀 약해진다면 C보험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전혀 줄어들지 않고요. 기준 금액 2천만 원으로 지급률을 곱해서 모두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현정훈 전문가와 함께 테마플랜 ABC 시간에 질병 후유 장애 보험 자세하게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거 대표적인 노후 준비 방법으로 꼽히고 있는 보장이니까 여러분들도 진단비가 있으셔도 추가로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험의 리모델링 원하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까지 지금부터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걸려온 전화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연결되셨는데요. 어떤 보험 고민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보험은 하나생명이랑 그 LIG 쪽에 보험이 가입돼 있고요. 예. 네, 제가 추가로 좀 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은데 한 7년 전쯤에 일하다가 좀 허리를 다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중간중간 치료도 받고 했는데 예. 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나 해서 알겠습니다. 문의드리고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한번 아프고 나면은 보험 걱정이 더 되실 텐데요. 일단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39세입니다. 30대 후반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건 가지고 계신데 일단 CI 보험 한 건 가지고 계신데요. 이 보험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가입을 해주셨을까요? 뭐 그냥 가입했죠. 추천 받아서 가입하셨고요. 네네. 그러면 내게 지금 사망 보장이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어느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뭐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네. 그럼 미혼이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허리 수술력 있다고 하셨는데 이때 보장을 네. 받으셨을까요? 예, 이때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받았던 것 같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추가로 원하는 보장, 가족력이나 병력도 추가로 있으실까요? 가족력은 특별히 없고요. 예. 예. 뭐 허리 쪽으로 상해 쪽으로 보장이 됐으면 하고 그리고 예. 이게 제가 진단비 종류가 갱신형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알아보고 싶고요. 예, 이 부분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숙기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30대 후반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일단 하나생명의 CI 보험 가지고 계시고요. LIG의 웰빙 보험 5년 갱신으로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0만 원 정도네요.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자, 7년 전쯤에 허리를 수술하고 치료도 몇 번 받은 적이 있는 남성분이라고 합니다. 일단 100세 보장 실손보험 가입 가능한지도 궁금해하셨고 또 그 안에 진단비가 갱신되는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상해 부분이나 전반적인 보장 추가를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숙기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가입하신 보험이 총 2건이신데 총 네. 보험료가 지금 20만 5천을 납입하고 계십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지금 뭐 CI하고 뭐 LIG 웰빙 보험에서 좀 보장은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지금 현재 뭐 허리가 괜찮으시다면 뭐 보험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으시고요. 혹시 다친 허리에 대해서 뭐 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그런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장애 진단은 안 받았어요. 아, 그런 부분 없으시고요. 네. 그럼 네. 수술을 하시고 통원 치료만 계속 지속적으로 네. 하셨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생명 지금 CI 같은 경우에 보면 뭐 네. 주보험을 조금 막 큰 금액은 아니고 주보험에 대해서 가입돼 계시고 그 안에 특약으로 이렇게 또 3대 진단비를 넣으셨는데 네네. 이 시점에는 모든 보험이 좀 갱신으로 가입돼 있는 시점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네, 갱신, 비갱신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 시점에는 뭐 생명보험회사가 다 갱신으로 바꿨다가 지금 다시 돌아온 시점이거든요. 그때 네,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뭐 납입 기간에 대한 부담이 실질적으로 좀 크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 주계약인 어차피 주계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중대한 질환에 대해서 진단비라든지 뭐 수술 시에 나오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뭐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놔두시고 이 안에 또 뭐 수술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중요한 포인트는 좀 놔두시고 나머지 진단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 특약을 해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좀 많이 축소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래요? 네,
납입되는 부분도 갱신 없이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LIG 웰빙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LIG가 KB로 지금 회사명이 변경이 됐잖아요. 아, 네. 네네. 근데 이 상품을 보시면 상품은 괜찮아요. 그런데 네. 보험료가 지금 납입되는 부분이 한 87,000원인데 보장 내용을 보면 여기서 보장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상해 의료비 보장이라서 이 부분에서 보장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네. 이 부분의 보장 기간이 조금 많이 짧습니다. 그래서 뭐 통원 치료를 이 상해로 다친 거로 계속 중복해서 통원 치료 받은 부분은 보상을 못 받았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내용 안에 보면은 네. 지금 실비 내용이 있지만 이 안에 진단비가 최소 금액으로 조금씩 가입돼 계세요. 그런데 네. 이것도 갱신으로 이 시점에는 가입돼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는 이 상품 자체가 요즘은 전환이라는 제도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실손에 대한 아니요, 전환 못 제도라는 게 들어봤어요. 있어요. 네, 저희 방송에서 몇 번 나왔는데 우리가 네. 지금 이 실비가 지금 100세 보장이신데 이 100세 보장의 조건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80세 보장인 분들이 100세로 변경되지는 않지만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실비 보장이 100세이기 때문에 100세에 대한 부분으로 전환을 해서 단독 실손으로 가는 부분인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보험료를 87,000원 정도 내고 계시지만 이 안에 보장 내용이 갱신으로 되어 있는 진단비 1,000만 원하고 실비 보장인데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납입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독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한 3만 원대 정도로면 가입 가능하세요. 그러면은 아, 그래요? 조금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품에 대해서 보장 범위하고 이 부분하고 보장 범위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어쨌든 공제 금액은 좀 발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장단점은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전환했을 경우에 월 보험료가 조금 축소되는 부분하고 네. 뭐 1년마다 갱신이긴 하지만 어차피 갱신이라는 제도는 우리가 보험금 지급률하고 뭐 물가 상승률하고 그리고 시청자님 나이 기준을 보기 때문에 지금 실손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에 갱신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갱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 없이 저는 단독으로 조금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상해 같은 경우에 보장 기간도 그렇고 금액이 조금 적기 때문에 납입하는 보험료가 조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크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을 저는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보험료는 조금 저렴하게 지금 나입하시는 하나의 최소 보험료 주계약만 가지고 가시거나 아니면 지금 LIG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환하지 않고 갖고 갈 경우에는 보험료는 지금 12만 1,000원으로 줄어드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갱신이 부분이 다 준비되어 있는 부분을 다 부분 해지를 하시고 그리고 보장은 80세로 되어 계시는데 100세로 했을 경우에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질병후유장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질병후유장애에 대한 부분도 같이 조금 플러스해서 넣는다 하더라도 보험료는 뭐 10만 원대로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보험에 대해서 있는 뭐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보장이 아닌 뇌혈관 질환하고 그리고 질병후유장애는 각각 중복 보장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수술을 했을 경우에도 예전에는 뭐 크게 수술 뭐 1종, 2종, 3종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지금 다른 부분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뇌혈관, 심혈관하고 40대 수술비 이렇게 하면 각각 다 보장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험료에서 추가 크게 없이 100세 보장에서 갱신이 아닌 부분으로 할 수 있고요. 이 실손에 대한 부분은 꼭 전환 제동을 한번 확인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네. 일단 현재 나오고 있는 보험들 대비해서 갱신이 많이 아쉬웠어요. 네. 하나생명 CI 보험은 그 아래 갱신되는 특약을 우리가 부분 정리하고 갈 거고요. 그리고 네. KB로 지금 변경된 LIG 웰빙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전환 제도를 사용하셔서 따로 3만 원대 보험으로 바꿔가시면 더욱더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여기에 지적을 해드렸던 뭐 갱신과 보장 기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해 쪽 보완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네네. 그래서 수술비 넣고요. 질병후유장애까지 넣어서 보험료 월 한 4만 원 정도 늘어나지만 갱신이 없기 때문에 총 보험료는 훨씬 더 부담이 줄어드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내 보험 고민 이렇게 해결을 해보고 싶거나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들도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문자 하나 열어보죠.
자, 137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에 나온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 보험에서 치매도 보장이 된다고 했는데요. 간병 치매 보험과 질병 후유장애 보험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걸까요? 라고 질문 넣어주셨습니다. 자, 현정훈 전문가님, 저도 이 부분 궁금한 게요. 네. 이렇게 치매 보험을 준비할 때에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네, 두 가지 그 보험 모두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 저라면 둘 다 들 텐데요. 이게 예. 이제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간병 치매 보험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기준이 CDR 척도 1점 이상인 경증 치매 진단비하고 CDR 척도 2점 이상인 중등도 치매 진단비, 또 CDR 척도 3점 이상인 중증 치매 진단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경증 치매에서 단계가 점점 중해져서 중증까지 간다고 하면 기지급된 그 보험금은 차감하고 이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병 치매 보험은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준다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질병 후유장애도 이제 치매가 보장이 되는데요. CDR 척도 2점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 2점, 그다음 CDR 척도 3점, CDR 척도 4점, CDR 척도 5점까지 해서 총 4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3단계와 4단계 좀 더 세밀하게 나눠진 부분이 나한테 더 많은 혜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질병 후유장애는 이런 치매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예를 들면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의 장애인 경우에도 장애 지급률이 나와서 간편 치매, 간병 치매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영역까지도 추가로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또 그 외에 모든 질병에 대한 장애가 판정이 됐을 때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양쪽 중에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질병 후유 장애를 좀 충분하게 준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특징이 달라서 모두 준비하면 좋겠지만은요, 하나를 선택하자면 질병 후유장애 보험을 추천 주셨습니다. 일단 간병 치매 보험은 CDR 척도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눠지지만 이 질병 후유 장애는 4단계로 나눠지기 때문에 더욱더 쉽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치매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병 후유 장애에도 보장이 가능하니까 이걸로 선택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문자도 열어보죠. 274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방송에 나온 간병인 현물 지원보험은 고혈압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 넣으셨는데요. 자, 이석희 전문가님, 이렇게 혈압이 있는, 병력이 있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네. 지금 그 대부분 그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하셨거나 뭐 이런 유병력자 분들이 간병인 보험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예전에는 간병인 보험 처음 나왔을 때는 가입 가능하지 않으셨어요. 예. 하지만 지금 오늘 방송한 이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셔도 가입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토건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325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간병인 보험 가입 가능하신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병원비에 대한 부담 금액은 실손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계시잖아요. 보장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간병인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병원비 부담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간병인 지금 오늘 강의하신 상품을 보시면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갱신보험료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인상에 대해서 조금 많이 두려워하시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갱신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나중에 뭐 조금 더 갱신보험료가 많이 증액이 올라갈 경우에는 이 부분을 다시 조절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유병자 부분들도 가입 가능하시니까 꼭 비교해 보셔가지고 준비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 보험 가입이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혈압이 있으시거나 병력이 있어도 325 조건만 통과가 된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용 부담 큰 만큼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 열어볼까요? 167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작년 11월에 대장용종 2개를 제거하신 70세 아버지께서 지난 1월에 간편심사 가입에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강의에 나온 간편심사 지금은 가능할까요? 라고 걱정어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현정훈 전문가님, 예전에는 가입되셨는데 지금은 가입 가능할까요? 네, 그 작년만 해도 이렇게 최근에 입원해서 수술한 이력이 있으시면
특히 그게 대장용종이라고 하더라도 입원력에 걸려서 가입이 불가능하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325, 그러니까 3개월, 2년, 5년의 중에서 이제 2년 안에 이제 해당되는 것 때문에 아마 금년 1월에 가입 신청을 하셨을 때 거절을 당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금년 4월 이후에는 경증 질환에 대해서는 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용종 정도, 뭐 2개 정도의 제거 이력이 있으시다고 하다면 고지를 하시고 보험회사 심사를 통해서 통과가 되실 거고요. 그러면 가입이 되실 거고 그로 인해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 외에도 5년 이내만 보는 초간편도 아직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들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325 조건에 걸리셔서 간편보험에서도 거절을 당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런 조건이 지금 많이 완화가 돼서 지금은 뭐 고지를 하고 통과가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도 열어보겠습니다. 자, 842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8세 남성입니다. 2017년 8월에 뇌졸중으로 수술을 받았고 30일 입원 후에 퇴원을 했는데요. 간편보험으로 일반암, 유사암 진단비 제가 가입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숙희 전문가님, 좀 2017년이니까 지금은 가입 가능할까요? 네, 지금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병력자 보험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초간편 보험이라고 나온 상품이 있는데 암 진단 5년 이내에 암 그리고 협심증, 심근경색 그리고 뭐 뇌경색, 뇌출혈 이 부분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 또한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지금 우리가 초간편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아니고는 다 가입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지금 심사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 심장 질환이 아닌 암보장 가입 시기에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그리고 암 수술비, 항암 방사선 치료까지 다 보장이 그대로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지금 초간편 같은 경우에도 뇌혈관, 심혈관까지 보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암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 혹시 재발에 대한 부분에 위험성이 조금 느끼시기 때문에 암보험을 가입하시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럼 다른 부분에 뭐 치료를 받은 부분이 없으시다라면 이 하나만 고지를 하시면은 뭐 보장 자체가 암 진단비하고 다 가입이 가능하신데 아무래도 수술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지금 그 암 진단비 이거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보장 개시일이 지나면 지금 90일이 지나고 바로 1년 이내 50% 보장이 되시지만 또 하나의 장점은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대 진단 시에는 납입 면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병력자 같은 경우에는 납입 면제 기능을 안 해주는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기존에 한 번 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재발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또 그 위험률을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원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 면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입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유병자 보험 시장도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초간편 보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보장 범위도 훨씬 크다고 하네요. 고지를 하시면 암 진단비도 2천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수술비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납입 면제 기능까지 챙겨갈 수 있다고 하니까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유념 부탁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똑소리 나는 보험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